다음으로 특위위원장이신 당 대표님 말씀이 있겠습니다. 우리 국민들 요즘 집값 때문에 잠을 제대로 이루기 어렵습니다. 이재명 정권 1년 동안 서울 아파트 값이 무려 11%나 올랐습니다. 문재인 정부조차 넘어섰습니다. 역대 정부들 가운데에서 압도적인 1위입니다. 그러면 이 부동산 위기의 원인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봐야 합니다. 다른 것 없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만악의 근원입니다. 부동산 지옥을 만든 주범이 바로 이재명 정권입니다. 밤마다 SNS에 글 올려서 가만히 있는 집값을 들쑤셔 놓은 사람이 바로 이재명 대통령 본인입니다. 그래놓고 집값이 오른다면서 규제 강화하고 대출까지 막았습니다. 그래서 집값 잡혔습니까? 그러자 이제는 세금까지 올리겠다고 합니다. 그런다고 집값이 잡히겠습니까? 결국 본인들이 집값 다 올려놓고 그 집값 잡겠다고 국민들만 잡고 있습니다. 이번에 우리 당 여의도연구원에서 이재명 정부 부동산 정책 긴급 여론조사를 했습니다. 부동산 세제 개편안이 집값 안정에 도움이 될 것 같냐고 물었더니 국민의 54%가 도움이 안 될 거라고 답했습니다. 도움이 될 거라는 응답은 34%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실거주 1주택자 세금 부담이 늘어날 것이라고 보는 국민이 47%, 줄어들 것이라고 보는 국민은 10%에 불과했습니다. 세입자 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보는 국민도 54%에 달합니다. 종합적으로 이재명 정부 부동산 정책에 대한 평가는 부정이 52%, 긍정은 35%에 불과했습니다. 특히 2030 세대는 부정평가가 64%에 달합니다. 국민은 더 이상 이 정권의 부동산 정책을 믿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국민이 정책을 믿지 않으면 정책의 효과는 전혀 기대할 수 없을 것입니다. 어떤 때는 국민이 정부의 정책을 믿지 않으면 정책과 반대 방향의 결과가 나올 것입니다. 실제로 이번 세제 개편안이 나오자마자 많은 국민들이 혼란과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열심히 땀 흘려서 집 한 채 마련한 은퇴한 어르신들은 보유세가 늘어서 집을 갖고 있기도 어려운데 장특공까지 줄였습니다. 이제 팔기도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그래놓고 이 정권이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지방으로 가면 양도세 깎아줄 테니 집 팔고 이사 가라고 합니다. 집 가진 어르신들이 무슨 죄를 지었다고 강제로 지방으로 이사를 가야 합니까? 아이 학교 문제나 직장 사정으로 다른 곳에 사는 비거주 1주택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쩔 수 없이 원래 집으로 가게 되면 아이 학교까지 옮겨야 됩니다. 우리 아이들이 무슨 죄가 있어서 낯선 학교로 전학을 가야 합니까? 직장에서 먼 집으로 강제로 이사 가야 하는 분들도 많을 겁니다. 사실상 정부가 국민의 거주 이전의 자유를 박탈하고 있는 겁니다. 집 가진 국민들의 고통만도 아닐 것입니다. 우리 청년들과 무주택 서민들은 더 큰 고통을 겪게 될 것입니다. 부동산 세금 왕창 올리면 집주인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결국 직접 들어가 살거나 전월세 가격을 올리는 수밖에 없습니다. 세입자들은 잘 살던 집에서 쫓겨나거나 울며 겨자 먹기로 폭등한 전월세를 감당해야 합니다. 이게 이재명 대통령이 말하는 부동산 정상화입니까? 그런데 이 세금 폭탄을 기가 막히게 피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이재명 대통령입니다. 더불어 근저당까지 동원해서 허겁지겁 집을 팔았습니다. 본인이 늘 공격하는 불로소득이 25억 원을 넘습니다. 세금은 1억 5천만 원 정도 될 걸로 언론이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 분당 아파트를 그대로 갖고 있었다면 이렇게 보유세 올리고 장특공도 확 줄였겠습니까? 국민 여러분께서 판단하실 것입니다. 본인 집 팔자마자 국민에게 세금 폭탄, 정말로 이런 내로남불이 없습니다. 오늘 이재명 대통령이 또다시 부동산 정책 회의를 주재한다고 합니다. 공급 대책을 논의한다고 하는데 기대하는 국민은 아마 별로 없을 것입니다. 지난번에 대토론회 열어서 뭐가 달라진 게 있습니까? 자기 편들 불러 모아서 증세정책 홍보만 하고 끝나지 않았습니까? 이 정권에서 그동안 내놓은 공급 대책들만 봐도 얼마나 한심하기 짝이 없습니까? 상가와 사무실을 주거용으로 고쳐서 공급하겠다고 합니다. 최근에는 국민연금으로 공공임대주택 늘리는 방안을 당정이 논의하고 있다고 합니다. 본인들은 강남 아방궁에 살면서 국민들은 상가 개조주택, 임대주택에 살라고 강요하는 겁니다. 결국 이재명 정권의 부동산 정책에 민생은 없습니다. 이 정권은 국민의 삶에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지금 민생에 필요한 것은 규제와 증세가 아닙니다. 공급 대책과 진정한 부동산 시장 정상화가 필요합니다. 규제 풀고 대출 풀고 멈춰선 재개발, 재건축을 촉진하는 것이 진짜 부동산 정상화 정책입니다. 지금 당장이라도 부동산 정책의 틀을 대전환해야 할 것입니다. 이를 거부하고 이 정권이 끝내 부동산 지옥으로 가는 길을 고집한다면 국민은 하루라도 빨리 이 정권을 끌어내리는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이 자리가 국민의 집 걱정을 덜어드리고 주거 희망을 되찾아드리는 자리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다음으로 사무총장님 말씀 듣겠습니다. 국민의힘 부동산 정책 정상화 특별위원회는 우리 장동혁 대표님께서 직접 특위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재명 정권의 무능하고 무책임한 부동산 정책이 우리 서민과 청년들에게 고통과 절망을 안기고 있는지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국민의힘은 부동산 가격 안정화를 위한 정책이 규제가 아닌 공급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점을 강조해왔고 청년의 주거 사다리의 필요성을 호소해왔습니다. 그럼에도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 세제 개편안은 국민들에게 또다시 부담만 가중시키는 내용으로 가득합니다. 한 집에서 오래 살아온 1주택 고령자들이 이번 세제 개편안의 가장 큰 피해자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세입자들은 실거주하겠다는 집주인의 전화가 두렵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투기와 실거주를 구분하겠다던 정부의 정책이 거꾸로 가고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오후 대통령 주재로 부동산 정책 점검 2차 회의를 한다고 하지만 정부의 정책 기조가 바뀌지 않는다면 어떤 대책도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국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내 집 마련의 희망을 되살리고 실수요자가 안심하고 집을 살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대책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일하겠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이어 특위위원분들의 말씀이 있겠습니다. 양정호 위원님 말씀 듣겠습니다. 오늘은 역대급 폭염이 있는 날이어서 아마 국민분들이 모두 다 그 폭염 때문에 열이 엄청 받아 계실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폭염의 휴가철인데다가 폭염에 대한 열받은 거에 더해서 그 부동산 관련된 대책이라고 하는 거를 발표를 한 거를 일반 분들 또 일반 시민들 국민들의 느낌에는 참 나쁜 정부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들이 아마 머릿속에 박혀 있을 것 같습니다. 날씨도 폭염 때문에 열받아 죽겠는데
또 부동산 정책이라고 하는 거는 알맹이가 없는 정책을 통해서 도대체 그 한 집뿐이 없는 내 집에서 20, 30년 동안 심지어 40년 동안에 사신 분들이 이제 거리로 나란 말이냐. 집도 팔지도 못하고 또 어떤 의미에서 거래도 막고 또 어떻게 보면은 뭐 일종의 보면 대출이라든지 관련된 것도 다 막다 보니까 결국 열받을 일만 남은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한 올 초에 그 6월 3일 날 선거가 있을 때 보면 아마 지금 민주당을 찍은 그 분들 같은 경우에는 곧 선거가 끝나자마자 세금 폭탄이 바로 눈앞에 다가올 거다라고 하는 것을 예언한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자, 이제 현실이 됐습니다. 제가 그러면 한 가지 더 예언을 하겠습니다. 2년 후면 총선입니다. 지금 발표한 부동산 관련된 정책은 총선 전까지만 유효할 겁니다. 총선이 있는 바로 몇 달 전에는 보나마나 또 슬그머니 완화하는 정책을 발표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이유는 표 때문에. 자, 그러면 이런 거를 봤을 때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 그 양치기 소년이라고 하는 우화가 있습니다. 그 양치기 소년은 한 3번 정도까지 뿐이 유효하지 않습니다. 3번이라고 하는 거는 뭐 관련된 지금 쭉 생각을 해보면 처음에 이제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이제 잡겠다라고 하는 거를 얘기를 하고 그러면 좀 기다려달라 한 다음에 조금 지난 다음에 쭉 보니까 갑자기 그게 아니고 이제 잡으려고 했더니 세금 먼저 내고 나머지 걸 해라 이렇게 하는 형태로 해서 양치기 소년처럼 지금 거짓말을 반복해서 지금 3번째까지 이제 왔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될까요? 국민의 신뢰는 땅으로 떨어질 겁니다. 그러면 국민의 신뢰만 땅으로 떨어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일반 국민이 정부를 바라보거나 또는 앞으로 정책을 생각을 하거나 미래에 대해서 있을 때 어떤 것도 믿지 않을 거다라고 하는 이 부분이 가장 큰 부분입니다.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아파트라고 하는 거를 하나를 그냥 짓는다라고 생각을 해보면 지금 공터가 땅이 있다라고 해도 그 아파트가 무슨 깡통 주택도 아니고 무슨 창고도 아니고 가만히 있다가 몇 달 안에 지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최소한 3년, 길게 잡으면 4년 이상 걸립니다. 자, 그럼 이 정부 안에서 아파트를 짓기 시작을 하고 해서 입주한 사례는 제가 보기에는 없을 겁니다. 이미 3년 후, 4년 후 지난 얘기이기 때문에 결국 국민들은 양치기 정부라고 하는 부분에 해당되는 것을 더더구나 더 알게 될 겁니다. 공급이 없는 대책이라고 하는 것은 부동산에서는 백해무익한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요. 결국 그렇게 보면은 뭐 집값 잡겠다, 부동산 잡겠다라고 해서 정부에서는 계속 외치는데 그거는 다 허상이다라고 하는 부분뿐이 없고요. 결국 또 부동산을 잡겠다고 부동산 대책을 내놓겠다고 하는 양치기 정부라고 하는 부분에 해당되는 것만 머릿속에 국민의 머릿속에 남아있을 거다. 자, 그럼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이런 집값은 못 잡고 국민만 잡게 되는 이런 참 나쁜 양치기 정부 같은 경우에는 과연 우리가 국민들은 한마디를 좀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옛날에 또 이솝우화에 보면은 그 벌거벗은 임금님이 있습니다. 벌거벗은 임금님은 계속 그냥 앞에 본인이 지나다니면서 옷도 안 걸치고 지나다니면서 국민들이 막 잘하고 있다라고 얘기하니까 진짜 잘하고 있는지를 압니다. 자, 이런 상태에서 쭉 놓고 보면 지금의 부동산 대책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벌거벗은 겁니다. 이 안에 이렇게 보면 아무 내용도 없어요. 그 국민이 생각하기에는 그 정부가 내놓는 대책이 뭔가 있다라고 하는데 국민은 막 찾아볼 수가 없어요. 세금도 막아버리고 대출도 막아버리고 거래도 막아버리고 이렇게 되면 국민이 할 수 있는 거는 하나도 없다. 결국 이 부분에 해당되는 것, 국민들이 지금 날씨도 더운데 부동산 때문에 엄청 힘들어 하시고 또 주식도 그렇게 올려놓다라고 하는데 또 롤러코스터처럼 막 내려갔다 올라갔다 장난이 아닙니다. 국민이 불만이 지금 폭증하고 있습니다. 온도만 40도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고 국민의 폭발이 거의 지금 그 한계점에 도달하고 있다. 이럴 때는 분명히 전문가라고 하는 분들이 제대로 정부의 얘기를 해줘야 됩니다. 시장에서는 부동산 관련된 정책은 공급이 최우선입니다. 다른 거를 세금으로 하는 거는 일시적인 거고 결국에는 본인들이 2년 좀 지나면 또 지금 없던 일처럼 할 겁니다.
왜냐, 서울 지역이나 경기도권에서 그 여당이 압도적으로 지금 차지하고 있습니다. 서울과 경기권에서 부동산 관련된 그때 민심이 폭발하면 결국에는 무슨 일이 벌어질지는 뻔합니다. 지난주 갤럽에서도 거의 50% 이상에 있는 일반 국민들이 부동산 정책 잘못됐다고 했습니다. 이거는 여당과 야당을 떠나서 일반 국민의 목소리를 제대로 듣고 정부가 반영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양치기 정부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야지만 일반 진짜 서민들, 일반 집 한 채 가지고 30년, 40년 사는 분한테 편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삶을 만드는 겁니다. 그거는 여당과 야당의 문제가 아닙니다. 민심과 실제로 국민의 삶에 직결된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목소리를 미디어가 됐든 일반 전문가들이 제대로 전달해 줬으면 하는 생각을 들고, 그런 의미에서 특위들도 더 많은 역할을 할 거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배준영 위원님 말씀 듣겠습니다. 네, 국민의힘 재경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는 배준영 의원입니다. 저희가 이 세제 개편안이 처음 발표될 때 역대 최악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엠바고가 풀리기 며칠 전서부터 자료를 구해서 저희가 연구해 본 바로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의 그런 믿음이 확신으로 되어가는 것 같습니다. 얼마나 졸속으로 했는지 속속들이 드러나고 있는데, 민주당 서울시당이 비거주 1주택 증세 신중해야 국회의원, 시의원 30여 명 간담회에서 세제 개편안 국회 심의 때 보완하고, 또 더군다나 12월 부동산 공급 관계 장관 회의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서울시가 이번 서울 공급 대책 그리고 부동산 대책에 어떻게 보면은 근간이 돼야 될 텐데, 여기 나온 그 참석자들이, 중개업자들이 말씀을 하십니다. 전월세 줄고 가격 뛰어, 세입자는 집주인 실거주할까 불안하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세제 개편안은 원래 목표가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이번엔 세제 공정화, 과세 공정화, 정상화라는 얘기했는데, 지금 집값이 마구 뛰고 있고 전세가 없고 전월세 가격이 폭등하고 무주택자, 청년, 세입자들이 고통받고 있는데 무슨 과세 정상화입니까? 그리고 제가 이 재경이 간사로서 이게 결국은 국회로 올 겁니다. 11개 법안이 바뀌어야 되고 무려 115개에 이르는 세액공제라든지 국민에 대한 세금 혜택이 줄어드니까 그것을 꼼꼼히 따질 겁니다. 그중에는 혼인 그리고 출생에 대한 세액 공제라든지 이런 것도 폐지되고요. 여러분들이 타고 다니는 대중교통 그리고 또 여러 가지 혜택이 사실상 없어지고 이것을 행정지원 그리고 재정지원으로 돌린다고 하니까 대통령의 시혜로 다 돌려버리는 겁니다. 지금 입법 예고를 16일 정도 한다고 돼 있는데 사실은 40일 해야 되는데 법입니다. 이렇게 줄이려고 하면은 시급하거나 아니면은 국민 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적어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번 법안 보셨죠? 제도 보셨을 텐데 이게 국민 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과연 적습니까? 그래서 저희 국회 재경위 차원에서는 이것을 철저히 따지고 그리고 막을 건 막고 또 국민 여러분들의 눈높이에서 국민분들의 편에 서서 이 잘못된 세제 개편안 그리고 부동산 정책이 반드시 되돌아가서 제대로 된 국민 생활을 서포트할 수 있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으로 조정훈 위원님 말씀 듣겠습니다. 예, 부동산 정책 특위위원이자 국회 정무위 소속 조정훈입니다. 며칠 전 발표된 부동산 세제 개편을 보면서 마음이 착잡했습니다. 지방선거 전에는 증시를 부양하겠다고 단일 종목 ETF를 출현시켜서 난리를 치더니 지방선거 끝나고 나니 이제 부동산을 가지고 국민들의 밥그릇을 휘젓고 빼앗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를 부동산 정상화라고 하지만 실제로 공급 실패의 책임을 국민들에게 떠넘기는 증세안일 뿐입니다.
이번 개편의 문제는 6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첫째, 공급 없는 증세입니다. 둘째, 갈라치기로 가린 정책 실패입니다. 셋째, 국민연금까지 동원하는 무책임한 책임 전가입니다. 넷째, 원칙 없이 예외만 늘어난 누더기 세제입니다. 다섯째, 정부 약속을 스스로 뒤집는 정부 신뢰의 붕괴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국민들, 특히 세입자와 청년에게 돌아갈 막대한 세금 청구소입니다. 간단하게만 말씀드립니다. 첫째, 공급 실패를 증세로 덮으려 합니다. 대통령도 부동산 문제 핵심은 공급 부족이라 합니다. 그런데 국민이 먼저 받아든 것은 공급 계획이 아니라 세금 고지서입니다. 기억하십니까? 지난해 10월 10, 11호 공급 대책 지금 어디까지 왔습니까? 어느 지역에 몇 채가 착공됐는지, 재건축, 재개발 기간이 얼마나 줄었는지, 새 아파트에 언제 입주할 수 있는지 아무도 설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국가는 이거에 대한 대책을 내는 것이 아니라 세금 고지서만 던지고 있습니다. 저희 지역 마포 부동산 사장님들은 휴대전화 불이 나고 있다고 합니다. 세 부담이 커지는 초고가 주택을 피해서 35억 미만짜리 집 덜 똘똘한 한 채 보지도 않고 계약하는 일들이 지금 며칠 동안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 난리를 도대체 왜 만드는 겁니까? 둘째, 정책 실패를 갈라치기도 가립니다. 장기 보유 특별공제 축소, 종합부동산세 강화, 양도소득세 강화까지 이어지는 전방위 증세입니다. 아주 세금을 매기지 못해서 안달이 난 정부입니다. 정부는 근로소득과의 형평성을 얘기합니다. 근로소득 10억 원에는 높은 세금 매기는데 부동산으로 수십억 벌고 세금을 적게 내는 게 불공정하답니다. 그러나 이 또한 허위입니다. 1년 동안 받은 연봉과 10수년간 보유한 집의 가격 상승을 단순 비교하는 것은 어불성설인 것을 알면서도 이런 주장을 하는 것은 작게는 무지이며 크게는 모렴치라고 봅니다. 다주택자 매물은 나올 만큼 나왔으니 이제는 50억 원이 넘는 집주인에게 집 내놓으라는 것입니다. 부자와 서민, 집주인과 세입자를 이렇게 갈라놓는다고 공급 실패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이재명 정부에 묻습니다. 대체 이번 정책의 목표가 무엇입니까? 세수 안정입니까? 집값 안정입니까? 아니면 국민의 밥그릇을 빼앗고 국민에게 집을 팔도록 강요하는 겁니까? 셋째, 공급은 못하면서 국민연금까지 이제 국민연금 기금이 1% 18조 원을 활용해 공공임대주택 짓겠다고 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청약통장 해지가 급격히 늘어서 주택도시기금이 부족해진 겁니다. 이 부족금을 국민연금으로 메꾸겠다는 겁니다. 하지만 주택도시기금은 어디에 두고 국민연금을 쓰는 이 무책임하고 도덕적 해이를 우리가 어떻게 봐야 하겠습니까? 국민 여러분, 공공주택 공급은 국가의 책임입니다. 국민연금은 국가가 낸 것이 아니고 우리 국민 모두가 내서 소중하게 관리하고 있는 우리의 돈입니다. 국민연금은 정부 정책이 실패할 때마다 꺼내 쓰는 비상금이 아닙니다. 대체 어느 국민이 내가 낸 국민연금을 집 짓는 데 쓰라고 동의해 줬습니까? 이런 일을 하는 건 안 됩니다. 정말 억장이 무너집니다. 정권 잡았다고 국가의 질서를, 국가와 국민 간의 신뢰를 이렇게 깨버려도 되는 겁니까? 네 번째, 정상화가 아니라 누더기 세제입니다. 이번 개편은 2027년, 28년, 29년까지 적용 기준이 계속 달라집니다. 고인회계사 출신은 저도 어렵습니다. 세무사들은 신났다고 합니다. 상담해 오는 고객들이 너무 많아져서 국민들을 공부하게 만드는 세제가 이게 맞는 겁니까? 국민이 이사할 집을 먼저 보는 것이 아니라 세법의 연도와 구간부터 계산하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정부는 주택수가 아니라 합산 가액 중심으로 과세한다고 설명하지만 그러나 공정시작 가액 비율이라는 곳에 여전히 주택수에 따른 페널티가 남아 있습니다. 이렇게 곳곳에 암초와 지뢰를 묻어둔 세제를 국민 여러분이 어떻게 이해하시겠습니까? 결국 세무서만 웃고 국민은 이해하지 못하는 누더기 세제를 만든 이재명 정부 책임져야 됩니다. 다섯째, 정부 약속이 계속 뒤집힙니다. 이재명 대통령 양도세 중과 배제는 없다고, 더 이상 없다고 단언했지요.
그 영상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몇 달 만에 사실상 세부담을 낮추는 조치를 내놓고 이를 중과 배제가 아니라 완화된 세율 적용이라고 설명합니다. 말장난도 이런 말장난이 없습니다. 상생 임대인 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정부의 약속을 믿고 임대료를 올리지 않은 착한 임대인이라고 칭찬할 땐 언제고 이제는 조건을 바꿔서 이들을 나쁜 사람 만들고 있습니다. 이런 일이 반복되면 시장에 남는 메시지는 하나입니다. 정부 믿으면 손해본다. 이재명 정부 믿으면 더 큰 손해본다. 하지만 이재명 정부뿐만 아니라 우리 정책과 정부에 대한 신뢰는, 무너진 신뢰는 어떻게 쌓아란 말입니까? 마지막, 이 세제 개편의 최종 청구선은 우리의 세입자와 청년입니다. 정부는 부자 증세라고 말합니다. 그 말하는 사람들의 머릿속에 정말 이 부자 증세가 결국은 집주인이 아니라 세입자와 그리고 임대주택을 찾아가는 주택 약자에게 전가될 거란 걸 모를까요? 보유 비용이 오르면 임대인은 월세를 올리거나 전세를 월세로 돌린다는 사실을 모를까요? 빌려 살 집이 사라지면 세입자는 어디로 가라고 이런 무책임한 얘기를 합니까? 부자 증세란 말 멋있게 한마디 던지면 그 똥은 누가 치우란 말입니까? 우리 임대인들과 세입자들, 청년들이 다 치워야 됩니다. 정부에게 다시 묻습니다. 이 정책으로 집값이 안정됩니까? 전세가 싸집니까? 청년이 집을 더 쉽게 살 수 있습니까? 공급은 정말 늘어납니까? 이 네 가지 질문에 한 개라도 답할 수 있습니까? 아무 자신도 없는 이런 막말, 정말 누더기 세제 정말 철회해야 됩니다. 그럼 대안이 뭐냐고요? 간단합니다. 증세는 최후의 수단입니다. 보유세를 중심으로 세제를 개편할 필요가 있으면 취득세와 양도세, 즉 거래하는 비용은 반드시 낮춰줘야 됩니다. 퇴로를 만들어주고 국민들의 행동을 유발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보유세와 거래세의 비중을 조정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국민들에게 반드시 예측 가능성과 퇴로 행동할 수 있는 시간을 줘야 됩니다. 국민들이 집을 살 때 앞으로 낼 세금을 미리 알 수 있으면 어떻겠습니까? 신규 주택 취득에는 취득 가격을 기준으로 보유세를 정하는 그런 여러 가지 정책적 제안들이 전문가들 중심으로 이미 나와 있는데 이런 것들을 한번 진지하게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결론입니다. 이번 개편 부동산 정상화 절대 아닙니다. 집은 더 짓지 않고 세금은 더 걷고 규정은 더 복잡하게 만든 나쁜 정책입니다. 정부는 국민에게 집을 팔라고 강요하기 전에 정부가 약속한 집부터 제대로 지어야 합니다. 마키아벨리가 수백 년 전에 얘기한 게 있습니다. 국민들의 밥그릇을 뺏는 영주는 국민들이 절대 용서하지 않는다고 이재명 정부에게 전해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추가로 발언하실 참석자분 계시면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없으시면 대표님 마무리 말씀. 박성훈 수석 대변인님 말씀 듣겠습니다. 네, 이번 부동산 세제 개편의 핵심은 결국 증세와 편가리기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과거 여러 차례 세금으로 부동산 집값 잡지 않겠다라고 공언을 했습니다. 여러분, 과거에 이재명 대통령이 했던 말 다시 한번 복기해 보십시오. 과연 이재명 대통령과 이재명 정부가 국민을 얼마나 우습게 알고 있는지, 국가의 공권력을 동원해서 국민에게 가해진 국가 폭력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결국 이번 세제 개편안을 통해서 과연 우리 국가에 국민에게 어떤 혜택이 발생을 합니까? 집값을 잡을 수 있습니까? 아니면 그동안 정부를 믿고 정부의 정책에 호응해온 많은 선량한 국민들에게 어떤 인센티브가 있습니까? 그 어떤 혜택도 주지 못합니다. 그러면 이러한 잘못된 정책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결국 정치적 목적 하나밖에 없습니다. 국민을 편가르기 위해서 집 가진 사람을 악마화하고 그 과정에서 정치적 이득을 챙기려는 그런 꼼수만이 들어있을 뿐입니다. 이번 세제 개편안, 저도 정부에 있으면서 많은 세제 개편안 작성에 참여를 해봤습니다마는 이번처럼
졸속으로 만들어진 세제 개편안은 본 적이 없습니다. 결국 국가와 국민의 미래와 민생에는 전혀 고민이 없이 오로지 정치적 이익 극대화를 위해서 만들어진 국민 고통 정보의 국민을 향한 테러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책의 기본은 신뢰와 일관성입니다. 예측 가능성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이번 세제 개편안은 그 모든 것을 깡그리 망가뜨렸습니다. 이제 국민의힘은 답하겠습니다. 잘못된 이재명 정부의 세제 개편안, 저희가 집권해서 다시 원상복구시키겠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대표님 마무리 말씀을 듣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잘하는 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제가 늘 부러워하는 세 가지입니다.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밥 먹듯이 말을 바꾸는 겁니다. 세금으로 집값 잡지 않겠다는 공약 다 집어던지고 이렇게 세금 폭탄을 터뜨리면서 그 어떤 설명도 없습니다. 언제 그랬냐는 듯이 당당하게 말을 바꿉니다. 두 번째는 몰라서 그러는 건지 알면서 그러는 건지 나쁜 것을 좋다고 우기는 능력은 역대 정치인 중에서 저는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 본인이 일을 저지러 놓고 뒤에 가서는 본인은 전혀 관계없는 것처럼 남 얘기하듯이 이야기하는 탁월한 능력이 있습니다. 거기에 더불어 근저당에서처럼 내로남불하는 능력은 덤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보안수사권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 안 읽어봤다. 충격적인 발언을 했는데 오늘 보도에는 좋은 정책도 국민에게 피해주면 안 하느니만 못하다. 좋은 정책도 국민에게 피해주면 안 하느니만 못하다. 이게 무슨 정책을 두고 이야기하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우선은 국민에게 피해주는 정책이 좋은 정책인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국민에게 피해를 주는데 누구한테 좋은 정책이라는 건지, 대통령에게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도 국민에게 피해 주면 안 하느니만 못하다는 건지, 더불어민주당 강성 지지층에게는 좋은 거지만 국민에게 피해 주면 안 하니만 못하다는 건지, 국민에게 피해 주는 정책이 좋은 정책이라고 하는 그 논리가 어디에서 왔는지 잘 모르겠는데, 설령 그렇다 치더라도 좋은 정책도 국민에게 피해 주면 안 하느니만 못한데 보안수사권 폐지나 이번 부동산 세제 개편은 국민에게 피해만 주는 정말 나쁜 정책입니다. 좋은 정책도 국민에게 피해가 주면 안 하느니만 못할진데 이렇게 나쁜 정책을 밀어붙여 놓고 나는 안 읽어봤다. 나는 잘 모르는 일이다. 대통령으로서 보여야 될 모습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부동산 정책, 우리 조정은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결국 국민 갈라치는 정책입니다. 보안수사권 폐지, 검찰에 대한 적개심과 복수심에서 시작된 정책입니다. 민주당 지지자들이 그러지 않습니까? 아, 좋은 정책이다가 아니라 한을 풀었다. 이제야 한을 풀었다. 그 얘기는 뭐예요? 적개심과 복수심에서 시작된 정책이라는 겁니다. 민주당의 특징이 있습니다.
좋은 방법이 아니라 가장 나쁘지만 가장 쉬운 방법을 선택합니다. 정치검찰이 문제라면 정치검찰을 어떻게 바꿀지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되는데 정치검찰이 문제니까 아예 검찰을 없애버립니다. 팔다리 수술하면 될 건데 그냥 사람을 죽여버립니다. 두 번째, 가장 부작용이 큰 가장 단기적인 처방을 내놓습니다. 고통을 제거할 생각을 하지 않고 순간 마약으로 그 고통을 잠시 제거하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민주당이 내놓은 부동산에 대한 처방, 검찰개혁에 대한 처방이 그렇습니다. 가장 나쁘지만 가장 쉬운 방법. 부작용이 가장 크지만 가장 단기적인 방법. 무책임과 무능을 대변하는 것입니다. 부동산 정책 바꾸지 않으면 계속 말씀드립니다. 부동산 정책이든 보안수사권 폐지든 이 정권이 정책의 방향을 바꾸지 않으면 국민이 정권을 바꾸게 됩니다. 이상입니다.